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9월 24일 목요일 국내 증시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요즘에 시장이 정말 좋지 못한데 오늘은 그 중에서 가장 좋지 못했던 하루였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유난히 그 어느 때보다도 하락이 많이 나왔는데 한번 살펴볼게요. 코스피는 약 2.6%의 하락이 나왔고 코스닥은 약 4.3%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크게 하락한 이유는 많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먼저 첫 번째로 어제 나스닥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이 나왔죠. 약 3%의 하락이 나왔고, 그리고 나스닥 대표 종목을 살펴보시면 테슬라가 무려 10% 이상의 큰 하락이 나왔고, 애플도 4% 이상의 큰 하락이 나오면서 그동안 성장을 이끌었던 나스닥 기술주 중심으로 최근 들어서 하락폭을 키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코로나 확진자 수, 며칠 전에는 100명 이하로 떨어졌었는데 다시 100명 이상으로 올라왔죠. 그리고 다음 주면 추석이기 때문에 추석이 되면 코로나 확진자 수가 다시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있거든요. 그래서 불확실성이 시장에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한 가지 이유로는 북한 이슈도 있죠. 오늘 시종일관 네이버 검색어 상위권에 북한 이슈들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자, 지금 보시는 종목은 빅텍이라고 방산주거든요. 오늘만 약 25%의 큰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지난 과거에도 보시면 6월이죠. 북한에서 개성 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방산주인 빅텍이 큰 상승이 나왔었는데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재료들로 인해서 오늘 유난히 우리나라 증시가 하락폭이 커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글로벌 증시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먼저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어제 3%의 하락이 나왔고, 니케이도 1% 이상의 하락이 나왔죠. 이어서 대만 같은 경우에도 약 2.5%의 하락이 나왔는데, 차트를 보시면 우리나라 증시하고 흐름이 상당히 비슷하죠. 대만 같은 경우에는 대표 산업이 우리나라하고 비슷하게 IT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수의 흐름도 어떻게 보면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상해 종합 중국 같은 경우에도 약 1.6%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 나스닥을 보시면 하락이 나오는 와중에도 빨간색으로 반등이 있단 말이죠. 물론 우리나라 증시도 오늘 하락이 컸기 때문에 내일 일부 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나스닥을 보는 것처럼 본격적인 상승 구간으로 시장이 돌아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반등이 나온다고 무리하게 매매를 하기보다는 글로벌 증시의 흐름을 보면서 정말로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는지 이 부분을 체크하고 들어가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수급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도 외국인하고 기관이 순매도세를 보여주었죠. 그리고 개인 혼자서 매수세를 보여주었고, 그리고 삼성전자를 확인해보면 삼성전자도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세를 보여주었어요. 그렇지만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하락폭이 적었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삼성전자는 늘 그런 것 같아요. 상승할 때도 더디게 상승하고 하락할 때도 더디게 하락하기 때문에 내가 조금 변동성에 대해서 걱정이 많거나 혹은 투자 자금이 많다면 차라리 다른 종목들보다는 삼성전자를 공략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SK 하이닉스를 살펴보면 오늘도 외국인하고 기관이 순매수를 보여주었죠. 최근에 가장 흐름이 좋은 종목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하이닉스를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수급이 외국인과 기관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면서 더 끌고 가도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LG화학 한번 살펴볼게요.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의 순매수 자금이 들어왔고 개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61만 1,000원에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이어서 이번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어떤 종목을 많이 매수했는지 오늘 하루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날짜는 오늘 24일이고 외국인 기준에서 살펴보게 되면 SK 하이닉스, LG화학, 셀트리온, 네이버,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렇게 5종목을 매수 상위 종목으로 올려놨고, 여기 SK 하이닉스하고 LG화학 이 두 종목은 지속적으로 외국인 상위 종목이 잡히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한번 유심히 체크를 해보면서 나중에 시장이 다시 안정화가 되고 상승 패턴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좋은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서 유심히 지켜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대로 기관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기관 같은 경우는 인버스에 오늘도 베팅을 많이 했거든요. 인버스를 제외하고 살펴보면 하이닉스, LG전자, 만도, 이런 순서로 매수한 것을 알 수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개별 종목보다 인버스 쪽으로 많이 베팅한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하이닉스는 외국인하고 또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겹치네요. 자, 지금부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현 상황에서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 우리가 이런 하락장에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떻게 중심을 잡아야 되는지 조금이나마 제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처럼 코스피 코스닥 이렇게 큰 폭락이 나온 상황에서는 하나하나 종목들을 의미 부여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시장이 나쁘면 하락할 수밖에 없고, 아무리 나쁜 종목이라도 시장이 강한 상승장에서는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균보다 조금 더 하락한 종목은 있을지언정 대부분의 종목이 다 하락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봐야 되는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고객 예탁금이라고 하죠. 주식 대기자금이라고 하는데, 지난 3월달에 코로나 최정점을 찍었을 때 이 직전까지는 최대치가 30조였어요. 그런데 현재는 60조까지 올라간 상태거든요. 그렇다는 말은 3월 이후에 이런 상승장에서 주식을 시작했던 투자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상승장은 경험해봤지만 박스권, 하락장 많이 경험해보지 않았을 거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걱정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비교적 단기 투자를 선호하지 않거든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중장기 투자, 최소 1년 이상은 가지고 가는 투자를 선호하고, 제가 이렇게 중장기 투자를 하게 된 계기는, 저도 주식 투자를 처음 했을 때는 테마주, 그리고 오늘과 같이 하락장에서도 상승하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만 쫓아다녔고, 이런 흐름 속에서 하한가도 맞아보고 다양한 경우가 있었어요. 현재는 상한가 하한가가 30%지만 15%일 때 4, 5년 전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상승하는 종목만 쫓아다니게 되고, 결국 이런 종목을 내가 매수했을 때는 이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하락이 나올 경우에 매도해야 되는지 추가 매수해야 되는지 이런 결정이 서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매매에 대한 스트레스도 상당했기 때문에 일상 업무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가 않죠. 그래서 그 이후부터 항상 투자를 할 때 1년 뒤에도 이 기업이 건실할 수 있는지, 그리고 향후 미래에도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투자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런 투자를 하고 있고, 물론 이런 투자를 한다고 해도 시장이 안 좋으면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이런 하락도 언젠가는 끝나는 시점이 있거든요. 그런 끝나는 시점 이후에 다시 종합주가지수가 상승을 하고 개별 종목이 상승을 한다면 결국 시장은 가치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제가 지난 3월처럼 이렇게 큰 폭락장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폭락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년에 한 번씩 나오는 시점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하락은 나오지 않되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일부 하락은 더 나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투자하신 종목 중에 마이너스 10%, 20% 이렇게 큰 하락이 나온 종목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차라리 그런 종목들을 무리하게 매도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가진 종목, 그 종목이 시장을 주도하는 산업인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시장을 주도하는 산업이고 앞으로 1년 뒤에도 나아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면 저는 매도보다는 버티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저는 코로나 직전에도 여러 종목을 많이 매수했거든요. 그리고 코로나가 정점을 찍었을 때 몇몇 종목들은 마이너스 50% 이상까지도 갔었거든요. 그런데 시장이라는 것은 매번 상승만 나올 수도 없듯이 매번 하락만도 나올 수가 없어요. 어느 시점에서는 반드시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매수한 종목이 만년 적자 기업이던가 시장에서 소외된 산업, 종목이 아니라면 저는 지금 구간에서는 무리하게 손절해서 손실을 보는 것보다 버티면서 다시 상승장으로 돌아섰을 때 그 시점에 다시 추가 매수해 볼 수 있는 기회로 가져보는 것이 좋은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들 워렌 버핏 아시죠? 워렌 버핏이 이런 말을 했어요. 10일 뒤의 주가는 본인 자신도 알 수 없다. 내가 그걸 알았다면 큰 부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리고 주식은 종목을 사기보다 훗날을 위해 사업을 산다고 생각하면 주가는 떨어질 때마다 기뻐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말인지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앞으로 투자를 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해야 될까 고민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3월쯤이었을 것 같아요. 미국의 CNBC하고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워렌 버핏이 했던 말이거든요. 제가 영상 링크를 아래 남겨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시면 한번 같이 보시면서 앞으로의 투자 원칙, 방향성 이런 것들을 참조해 보시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항상 투자를 할 때는 하루 이틀, 한 달 이렇게 짧은 관점과
오늘 수급이 몰리는 종목들, 이런 종목을 쫓아서 다닐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기업이 1년 뒤 혹은 5년 뒤 지속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그리고 산업과 시장이 커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더욱더 중점적으로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게 된다면 조금은 내가 이런 하락장이 오더라도 담담하게 대응을 할 수 있고 버텨나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에서 수익 구간이라면 항상 말씀드렸듯이 현금 확보하는 시점이 왔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현금 확보하기 전에 마이너스 10%, 20% 이렇게 크게 물려있는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죠.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재무제표가 좋지 않던가 시장에서 소외받은 산업, 기업, 종목이 아니라면 현 시점에서는 무리하게 매도를 해서 손실을 보는 것보다 추가 매수를 하지 않고 관망하면서 홀딩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하나 예시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SK 하이닉스 2015년도 차트거든요.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의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봤었기 때문에 2015년도 가을쯤에 매수를 했었거든요. 그 당시 가격이 3만원 초반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 시점 됐을 거예요. 그런데 주가가 25,650원까지 약 20%의 하락이 나왔거든요. 이 당시만 하더라도 반도체에 관련된 기사를 한번 살펴보시면 중국 정부의 힘을 입은 저가 반도체가 한국 시장을 집어삼킬 것이다, 매일매일 이런 기사가 쏟아졌어요. 그럴 때마다 주가는 끝없이 내려갈 것 같고 매도하고 싶은 욕구가 솟구치게 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 시장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강한 상승이 나왔고 지금은 8만원 이상까지 올라와 있죠. 이런 점을 봤을 때 언론에 쏟아내는 내용, 기사 굉장히 자극적이죠. 머지않아서 산업이 망할 것 같고 종목이 소외될 것 같고, 저는 이런 기사들보다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은 본인 자신의 마음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불안한 마음이 어떤 점 때문에 불안한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서 향후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오늘 저녁에는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할 때하고 안 할 때하고는 우리가 시장을 대응하는 자세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조금이라도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가짐이 되어 있다면 오늘과 같은 하락장이 오더라도 심리적으로 덜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부분들 생각해 보시면서 향후 다른 시점에 어떤 종목을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니까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매번 상승만 하는 시장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매번 하락하는 시장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공포감에 질려서 무리하게 손실을 보면서 손절하기보다는 조금은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